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7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5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윤 4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시 경자년 신사월 임신 1이 되겠고요. 일진은 임신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명식은 일간은 임수가 되겠고요. 그 일간 임수가 태어난 월령은 4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임수에 대해서 알아본다라고 하면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사주 8팔자 중에서 일주 안에 있는 천간 즉 일간이 되겠고요.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주의 주인공 즉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글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사주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배합을 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월지를 알아야지만 왕쇠라든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간, 다음으로 월령의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라고 해요. 양수.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이 임이라고 하는 글자 목화토금수 즉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화라고 하는 것은 불,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붙이, 수라고 하는 것은 물에 해당이 되는데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물이다라고 해서 양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냥 양수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물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체적으로 물성에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큰 강호수와 같다고 했고 내지는 큰 바다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수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중요한 단어 양수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임수는 대해수와 같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임수가 양수라고 하는 것은 그 성향 자체가 물론 이제 오늘 양수를 공부하게 되면 내일 음수인 개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똑같은 수라 하더라도 양수의 성격과 음수인 성격이 다르죠. 양수는 대해수와 같기 때문에 그 물의 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바다에 가보시면 바다 물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라고 하는 것이 잔잔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평소에 잔잔할 수도 있겠지만은 파도가 친다거나 너울이 친다거나 아니면 쓰나미가 오게 되면 굉장히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수일간인 사람들이 일간이 왕하게 되면 물이 많은 것과 같은데 가만히 있을 때는 잔잔하고 고요하지만은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한번 충격을 받거나 한번 요동을 치게 되면 굉장히 큰 파도라든가 해일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성격 자체가 급해집니다. 평상시엔 고요하고 잔잔하더라도 한번 화가 나면은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무서운 그러한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임수일간, 왕한 임수일간들은 대체적으로 말을 하거나 상대방을 볼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성격이냐면 평상시에는 잘 참고 인내하고 주변에 잘 호응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번 화가 나게 되면 바로 앞뒤 안 보고 바로 단절해버리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임수일간이면서 임수일간이 왕한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 아니고 큰 대해수 큰 바다라든가 강우수가 같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도가 치거나 해일이 일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휩쓸고 가게 되면은 많은 피해를 양산하게 되죠. 그래서 임수의 성질 충분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임수라고 하는 것은 요 충분한 성질을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에 관건이 있습니다. 제가 경금 설명할 때는 경금은 단단하고 강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강하고 단단한 특징을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에 관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충분한 성질을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이냐에 관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고 강인하기 때문에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요 충분한 성질 이런 것을 뭘로 통제를 해야 되냐면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큰 강이라든가 큰 파도가 칠 때는 바다 같은 데서는 뭘 만들어요? 방파제를 만들어 가지고 큰 파도가 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해일 피해가 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해안가 쪽으로 해서 방파제를 좀 높게
이렇게 짓는 곳이 많고요. 특히 원자력 발전 이론 쪽에는 저번에도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 쓰나미로 인해서 큰 피해를 봤잖아요. 그렇게 그러한 큰 파도라든가 해일이라든가 쓰나미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무토로서 방파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육지에서는 이제 강 같은 걸 이제 댐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물을 관리 치수한다 그렇죠. 치수 물을 다스린다라고 해서 이렇게 치수한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옛날 같은 경우에는 치수를 어떻게 잘 하느냐 잘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대 임금이 덕이 있느냐 덕이 없느냐 이런 거를 많이 따졌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가뭄 같은 것을 대비해서 저수지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이야 포크레인이라든가 장비가 좋지만 옛날에는 다 사람이 다 돌을 날라서 저수지를 만들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토로서 방파제라든가 댐 같은 거를 잘 만들어 가지고 치수를 잘하게 되면 임수로서의 용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의 어떤 영향, 무토를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임수는 무엇보다 부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논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 그러한 것도 임수의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드린 것은 임수의 어떤 성향적인 성정적인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 임수가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인묘월 같은 경우에 태어났을 때는 식상이 왕할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토 이런 것보다는 금을 먼저 쓰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유월에는 금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일간이 왕하게 되면 무토를 쓸 수가 있겠고 특히나 해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왕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조우하는 그런 국세가 돼야 되는데 오늘같이 4월이라든가 다음 달 5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원령에서는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자 지금 원령 4월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이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4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왕이에요. 토왕절도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화토가 어떻게 돼요? 동궁한다라고 해요.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가 같이 움직여서 화가 왕해지면 토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토가 4월에 태어나도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가 4월에 태어나도 똑같이 걸록격이 됩니다. 그래서 무토 병화가 같이 왕한 그런 계절인데 이 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지장간이 무토 경금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무토라고 하는 것도 녹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병화라고 하는 것도 녹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병화 무토가 모두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반대로 이 4월이라고 하는 것이 화토가 왕한 화왕절 토왕절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에 해당이 돼요. 절지. 그래서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이 뜨거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수는 굉장히 약한데 화토가 왕하게 되면 이 수는 금방 메말라서 금방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수가 신유월이라든가 해자월 같은 때 일간 자체가 왕할 때는 무토를 쓸 수 있지만은 임수 자체가 4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하죠. 이런 재성과 관성이 왕할 때는 이때는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일간 임수의 그러니까 수의 근원, 수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화가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물은 금방 증발되죠. 지금 이상기후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라니냐 현상이라든가 뭐 엘니뇨의 현상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라니냐 현상이라든가 엘니뇨 현상 같은 것이 나타나죠. 이거는 뭐냐면 바다의 수온이 1도만 높아져도 그 넓은 바다에서 증발되는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엄청나게 많아진 물의 양이 상승해서 증발됨으로 인해서 큰 태풍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예요? 온도 때문에 이러한 라니냐라든가 엘니뇨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어떻게 돼요?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이 증발돼서 없어지게 되겠죠. 바다야 뭐 원체 많은 물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4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강바닥이 드러나 있을 정도로 매우 작은 물과 같기 때문에 조금 더
건조해진다라고 하면 임수가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의 임수는 그래서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뭐 인성이라든가, 인성은 뭐예요? 금에 해당이 되죠. 인성이라든가 비견, 겁재로서 일간 자체를 좀 도와줘서 약한 일간을 좀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임수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화왕절의 4월이기 때문에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줘서 뜨겁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과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는 것은 뭐가 있냐면, 같은 임수라든가 개수, 비견이라든가 겁재가 있게 되면은, 물론 이제 비견 겁재가 일간도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겠지만, 비견 겁재인 수는 뭘 하냐면 뜨거운 여름에 열기를 갖다 식혀주게 되면 그만큼 수가 증발돼서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가 필요한 것은 일간을 돕는 것보다는 일단은 뜨거운 여름의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아주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만 이렇게 딸랑 있게 되면은 안 되고요. 이 비견겁재인 수라든가 일간 수 자체도 뭐에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 주어서 수의 뿌리를 마련해 주어야지만 비견겁재도 생수를 받아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도 화가 억제되는 것만으로도 그칠 것이 아니라 또 생수를 받아야지만 일간 자체가 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왕해졌을 때에 한해서 무토로서 제방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인성도 없고 뭐예요? 비견겁재도 없는 상태에서는 무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임수가 파극당할 수 있는 그러한 안 좋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과 비견겁재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좋은 사주냐 나쁜 사주냐를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는 임수라든가 개수가 있느냐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인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판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중화시키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과 생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임수가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본다라고 하면, 격국이라고 하죠. 격국으로 보게 되면 일단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 사라고 하는 것은 사화에 해당이 되면서 이거는 양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의 격국으로는 뭐가 되냐면 편제격이 되겠죠. 편제격. 단 뭐냐면 사중에는 무토, 경금,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있는 경금이 이렇게 연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편제격이긴 하지만 요걸 가지고 격을 잡기 때문에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편인격이라고 하는 사주 국세가 됩니다. 좋은 점은 뭐냐면, 일간 자체가 약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이 인성이 일간을 생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단위 5는 이제 이렇게 세 글자만 놓고 봤을 때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주어지는 사주 명식은 조금 독특한 사주가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자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일간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수가 자를 보게 되면 양인에 해당이 돼요. 양인. 그러면 4월이라 하더라도 임수가 양인인 자의 뿌리를 둘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간의 경금, 그 다음에 월간의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 금이 다시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자, 요 자수 가지고는 화의 열기를 식혀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금 가지고 수를 이렇게 생주해주는 이렇게 좀 잘 짜여진 사주가 됩니다. 자, 이렇게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사주가 괜찮은데, 저번에는 이게 임술이었잖아요. 임술 1 이렇게 구성되었을 때는 이 술토가 토이면서 건토이기 때문에 금수가 이렇게 왕하지 않은 것으로 봤었지만은, 오늘은 이것이 술토가 아니라 신금에 해당이 되죠. 금. 그러니까 뭐예요? 임신일주가 된다라고 하면, 자, 술토는 사하고 합을 하지 않지만은 요 신금이라고 하는 글자는 사를 보게 되면 뭐가 되냐면 사신합 뭐가 있죠? 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화토가 왕한 4월이라 하더라도 사신합수하게 되고 연지에 자수가 있게 되면 물론 이제 신자수국으로도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신합수 일간이 왕이지죠. 금이 또 다시 신금과 경금의 뿌리를 두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비록 4월이라 하더라도 금수가 매우 왕해진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월 염천지절이라고 하죠. 염상절에 이거는 뭐예요? 삼복생한이 된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금수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중에 있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우를 해야 되는 사주 국세가 완전히 바뀐 그런 사주 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기는 금수가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목이라든가 화라든가 토가 와서 사주를 갖다가 중화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원칙적인 임수 4월에 태어났을 때 금수를 쓰는, 원래 거기 일반 보편적인 그런 사주 국세임에도 불구하고 금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그 많은 금수를 다시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생시에서만큼 뭐예요? 다시 목화 토 같은 것이 있어져 중화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생시는 경자시죠. 경자시. 이것이 예를 들어 임술까지만 해도 경자시가 나쁜 생시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4월에 신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다시 자수를 보게 되면 사신합도 되지만은 경금이 다시 투출하게 되고 자수가 있게 되면 자 월지 하나만 빼고는 다 금수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것이 수로 종할 것이냐 금으로 종할 것이냐 이렇게 논할 것이 아니라 원령 자체가 화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종격이 될 수 없습니다. 사중에 있는 무토 병화를 써가지고 임수를 제방하고 조우해야 되는데 원령 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원령을 뺀 나머지 글자가 다 이런 식으로 금수로만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원령이라 하더라도 힘을 쓰기가 좀 어렵게 되겠고요. 신해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신해가 돼도 신해시가 된다 하더라도 뭐 이걸 또 사해충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사신 앞에서 수로하는 걸로 보게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수가 왕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일간이 너무 왕해지는 것, 즉 일간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 좀 고집도 세고 자기 주관도 좀 분명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중화가 안 되고 일간만 왕해지게 되면 약간 신왕무의로서 고집불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임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뭐 사중에 있는 무토 경금도 있겠지만 임목을 가지고 수의 기운을 갖다가 설기하고 인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는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만 사신합해서 물론 이제 인신상충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대운이라든가 세운에 따라서 별도로 예를 들면 정해대운 이렇게 오게 되면 사해상충 될 때 인신충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특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임신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생신은 아니지만 좀 살다 보면은 조금 예기치 않은 어떤 불측의 어떤 그런 안 좋은 일도 겪을 수가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나쁘다고 보진 않겠고요. 갑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먼저 사중에 있는 무토로서 제방한다라기보다 이거는 간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사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금이 있어가지고 이제 목을 제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안 좋은 것이죠. 원래 임수가 왕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무토로서 예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무신시가 좋을지 나쁠지 한번 보게 되면은 무신시가 되면 이제 무토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무토는 사중에 있는 무토가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무토로 격을 잡지 않고 이거는 금을 잡아요. 왜냐면 얘는 중기가 아니고 초기고 얘가 중기이기 때문에 얘를 격을 잡는데 자 원령 빼고는 다 금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둘 수 있는 곳이 딱 여기 한 군데인데 사신 앞에서 화의 기운이 토의 기운이 많이 약해졌죠. 근데 반대로 신금 경금은 사에 통근할 수 있죠. 월지 시지에도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금수가 굉장히 더 왕합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것은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원령이 사신 앞에서 원령 자체가 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온기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진 않죠. 그래서 일단 국세는 갖췄다라고 봐요. 화도 얻었고 무토도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 사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간이 너무 왕한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간도 왕하지만 인성이 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이의 입장에서 재성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인성은 어머니가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은 태어날 때 뭐예요? 엄마보다는 아버지하고 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유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같은 토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토 탁임이라고 해서 기토를 어떻게 돼요? 탁하게만 만들기 때문에 기우시는 좋은 생신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생시 보지 않은 것들을 한 번 더 분별해 보시기 바라고요. 사주 분석 특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분석 특강. 자, 오늘 같이 볼 사주 명식은 개묘년 정사월 임자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볼 사주 명식 2020년 5월 29일 금요일에 태어나는 사주 경자년 신사월 임신에 해당이 되는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은 임수가 되겠고요. 그 일간 자체가 태어난 월령은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양수에 해당이 되면서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라든가 강수와 같기 때문에 어떤 성질? 충분하는 충분지성이 있다. 그래서 무토로서 제방해야지만 임수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임수의 기본적인 특성에 해당이 되는데, 그 임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무토를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일간이 너무 약한 경우에는 임수를 쓸 수 없고 오히려 일간을 도와주는 그러한 국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먼저 봤던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4월에 태어나서 연지의 자수를 보게 되면 임수가 자의 통근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과 경금을 받기 때문에 이 임수 입장에서는 신금 경금은 정인 편인, 이것도 정편인 혼잡이라고 해서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간이 예를 들어서 약한 경우에 정편인 혼잡을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닌데,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이 일지에서 신금을 보는 것이 아마도 큰 핵심 사주의 판을 바꾸는 그런 글자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신금만 없었다라고 하면 어떤 사주 그냥 나머지 임술이라든가 다른 글자가 오게 되면 수를 용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금을 희신으로 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이렇게 신금 인성이 다시 있음으로 인해서 이거는 사신합하게 되고 금수가 전반적으로 왕해지는 그러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무토로서 제방하는 사주,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호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3주까지만 듣고 보는 상황에서는 사중에 있는 원령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생시에 따라서 이 사주가 굉장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사주가 매우 한습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적인 사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같이 볼 사주 분석 시간에서 볼 이 사주는 똑같이 임수가 4월에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으로 원래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되겠죠. 다행인 것은 자수를 보게 됐고요. 이거는 이제 이 명식 같은 경우는 연지에서 자수를 봤지만은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일지에서 자수를 보고 그 다음에 자수의 뿌리를 둔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임수 입장에서 자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수가 아니라 이거는 양인이라고 해요. 양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수가 양인을 본 것이고요. 이것도 임수가 양인인 자수를 본 것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양인이 투출되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일간 자체가 굉장히 신왕하죠. 신왕, 신강 이렇게, 이건 신왕으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굉장히 일간이 왕하고요. 물론 이만큼 일간이, 이 사주는 이 명식에 비해서는 이렇게 일간이 왕하지 않지만 일지 자체의 자수라서 이건 간여지동이 되겠고요. 양인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주도 약한 사주는 아니다. 이 사주는 어떤 사주? 신강한 사주가 돼요. 신강 사주. 그래서 일간이 임수는 왕해지게 되면 무토로서 제방하고 화로서 조우하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지에는 뭐예요? 이거는 상관이죠. 양인이 있는 사주가 이렇게 상관까지 있으면 성격 자체가 어떠냐면 극단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성격이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일간이 왕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끝끝내 이루고자 하는 어떤 투지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투지를 드러내고 한다라고 하면 나라의 어떤 기강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저력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은, 잘못된 판단, 자기 욕심을 가지고 투지를 발생하고 지구력을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변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자, 월주 자체는 재성이에요. 재성. 특히 남자 같은 경우 재성은 여자, 처첩도 해당이 되지만 유흥, 오락, 여자, 여러 가지 잡기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왕하죠. 그 다음에 상관까지 있기 때문에, 수생목 상관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뭐 머리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좋은 사주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자, 임수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자, 묘라고 하는 것, 자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원래 임수한테는 도화는 아닙니다. 도화는 아니지만은 자오묘유라고 하는 것이, 자유묘유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냥 도화로 보셔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라고 하는 건 첨언을 해두시고, 첨언을 하면서 생시를 보게 되면은, 이 사주는 일단은 화가 왕하다 하더라도 임자의 개수까지 봤기 때문에 다시 이 금수가 왕해지는 것보다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왕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경자가 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정도까지는, 이 명식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경자 이렇게 오게 되면 이거는 사신합, 이거 완전히 다 전체적으로 사화 하나 빼고는 금수가 왕해지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하나 빼고는 금수가 좀 왕해지는 사주. 그나마 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이 명식도 이 명식과 마찬가지로 사중에 있는 무토, 사중에 있는 병화를 가지고 임수를 제방하는 그런 국세가 돼야 된다. 신해시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 사주도 신해시, 이 사주도 신해시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일간이 더 왕해지기 때문에 역시나 사중부터 사중 병화가 용도가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주가 무신시가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요거는 신자합하게 되죠. 그래서 수기가 왕해지는데 요거하고 좀 달라지는 틀은 어떤 것이 있냐면, 요거는 원령을 갖다가 사신 앞에 버려서 사화 자체가 약해져 버렸지만은, 요 구신시는 요 자수가 예하고 합을 하고 원령 자체는 그대로 보존이 되죠. 그러면 사화도 뿌리가 있고 무토도 상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래도 괜찮은 사주예요. 요렇게 주어지는 것보다는. 근데 아쉽게도 이 사주가 무신시가 아니라 병오시라는 거죠. 병오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임수 일간이 4월에 태어나서 재성이 이렇게 왕하죠. 그 다음에 양인을 보고 양이 도출되어 있으니까 일간도 좀 왕한 그러한 신강한 그런 사주가 되는데, 병오시가 되게 되면은 사중에 있는 병화가 다시 투출하게 되고 5화까지 보게 되면 재성이 왕해지게 되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수가 5화하고 좌우충이 돼요. 좌우상충이 되게 되면은 뭐예요?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양인인 것이고, 그 다음에 오화라고 하는 것은 재성의 뿌리가 되는 것인데, 나의 양인과 재성의 가장 왕한 뿌리가 이렇게 상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병화는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령에서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좌우상충에서 얘가 깨졌다라고 봤을 때 병화는 여기에는 뿌리를 충분히 둘 수 있기 때문에 재성은 왕한데 일간의 뿌리가 약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임자만 놓고 봤을 때 아까 신강한 사주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병오시가 됐을 때는 오히려 다시 신약한 그런 사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금이 없다 하더라도 자오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자체가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뭐예요? 다 양인이 아니라 도화의 어떤 그런 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오묘유에 해당이 되고, 꼭 도화가 아니더라도 재성이 이렇게 많게 되면, 재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남자 입장에서 여자, 그 다음에 유흥오락, 주색잡기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상관까지 이렇게 있게 되니까, 상관까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어떻게 된다? 끝까지 해내게 되는데, 재성을 탐닉하는 것이 이 사주는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 사주가 재성을 너무 쫓았죠. 그 다음에 도화의 작용, 상관의 작용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뭐 여자하고 돈을 하고 여자로 인해서 큰 재산 손실을 볼 수도 있겠고, 사업을 할 때 돈을 빌려가지고 재산적인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뭐라고요? 주색을 많이 밝혔다. 이렇게 주라고 하는 술이죠. 그 다음에 색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 여자죠. 물론 이제 주색을 밝히는 거는 남자만 주색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충분히 주색을 밝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남자가 좀 그런 것이 많이 들어져. 왜냐면 아직은 그래도 우리나라 사회가 여자보다는 남자가 이렇게 좀 바람 좀 폈다 하더라도 아직은 그래도 좀 너그러운 그런 시대죠. 좀 안타까운 시대죠. 뭐 헌법상 1부 1처제 세대에서 살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서로 부부 간의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주가 어떤 사주냐면 다른 처 본체를 놔두고 이제 바람을 좀 많이 폈습니다. 좀 뭐 잔란하다 그러죠. 잔란하게 여자 관계를 좀 했던 사주인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병 자체는 좀 그래도 괜찮은데 심각한 경우, 이 사주가 아니고 심각한 경우에는 에이즈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는 에이즈까지는 아니고 성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성병을 옮겨서 이혼을 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저기 부부의 세계에서 그런 김예가 만나는 환자가 있었죠. 남자가 바람을 펴서 여자는 바람을 피지 않았는데 여자가 성병에 걸렸어요. 근데 왜 걸렸나를 봤을 때 뭐예요? 이거는 반드시 성관계에 의해서 성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여자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성병을 옮긴 경우죠. 이거는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바로 이 사주가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좌우충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크게 그렇게까지 문제될 바는 아니었지만, 일간이 뿌리를 뒀던 자수 하나가 우하고 충함으로 인해서 뿌리가 깨짐으로 인해서 재다신약한 사주가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상관의 작용, 그 다음에 뭐 이런 재성의 작용으로 인해서 좀 주색과 좀 잡다한 그런 어떤 성관계로 인해서 좀 안 좋은 불운한, 좀 이렇게 절제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절제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